인맥을 100명 구성하려고 다 만나고 커피 마시고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이거 계속 유지해야 돼.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긴 100명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? 내가 아는 100명. 만약에 여러분이 글을 써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그 글을 읽고 우연히 읽고 감동하거나 공감한 사람이 당신의 독자가 돼요. 그 100명을 이제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? 나를 아는 100명. 내가 아는 100명이 아니고 나를 아는 100명. 모든 걸 다 자기가 제어하고 장악한 거예요. 명징한 언어, 선명한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불길한 실패, 아픈 고통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희망을 봐요. 가능성에서 계산을 시작할 수 알기 때문에. 이제는 글을 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. 차곡차곡 성장되는 공통점을 저랑 이여름 선생님과 함께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누는데 이런 게 있어요. 이것도 역시 글쓰기랑 관련되어 있는데 선생님께서 항상 지인들을 만나면 지인들한테 좋은 얘기를 들으면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. 그거 글로 써라. 그거 글로 쓰면 나중에 책 될 거야. 그런데 그 지인 중에 글로 쓴 사람은 아무도 없어. 저도 공감하거든. 저도 맨날 지인들 만나면 정말 좋은 얘기라서 글로 쓰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한 명도 안 써요. 일상의 곳곳에 있는 것을 글로 쓰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SNS 많이 하시죠? 팔로워 숫자, 구독자 숫자가 잘 늘지 않아도 되게 고민일 거예요. 근데 저는 제가 인스타그램을 작년부터 의욕적으로 한 1년 동안 운영했는데 제가 인스타 팔로워가 19만 6천이에요. 19만 6천인데 그 숫자만큼 1년 동안 는 거예요. 이유가 뭘까요? 어떤 역량이 그 숫자를 늘게 했을까요? 간단해요. 내가 원했기 때문이에요. 내가 원했기 때문이다.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30년 동안 글 쓰면서 어떤 깨달음과 힘이 뭐냐면 내 마음과 같은 글을 쓰게 되었어. 그러면 이제 나는 글과 말을 내가 제어할 수 있게 되었어. 근데 이제 그러면 인스타 모든 SNS는 글과 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. 언어로 이루어졌잖아요. 20만 명이 올 수 있는 언어를 내가 뭔지 알아요. 그걸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으면서 그 목표를 이뤄냈죠. 그 괴테는 이렇게 얘기했어. 극단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 만약 저 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면 그건 내가 원했기 때문이다. 모든 걸 다 자기가 제어하고 장악한 거예요. 여러분이 글쓰기 삶을 왜 시작해야 된다고 제가 말을 왜 하냐면 이제는 글을 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. 제가 하나 얘기해 볼게요. 이제 챗 GPT에 나와서 되게 두렵고 혼란스럽잖아요. 저는 챗 GPT의 탄생으로 오히려 반가워요. 챗 GPT가 오히려 내 능력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챗 GPT는 그럴듯하게 만들지만 특별한 건 만들지 못해요. 평균의 것만 만들어. 그냥 겨우 만들어내는 거죠. 빵 모양만 만들어내는 거예요. 맛있진 않아. 특별하지 않고. 제가 그래서 요즘에 챗 GPT 시대에서 사람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비전문가, 전문가, 예술가 이 3단계가 있단 말이에요. 비전문가는 뭐냐면 여러분도 다 대학에서 뭐 전공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어느 날 TV를 틀었는데 나는 같은 전공자가 나와서 전문가 딱지를 달고 나왔는데 다 내가 아는 얘기야. 얘는 전문가야. 나는 왜 전문가가 아니지? 왜 난 집에서 이 모양이지?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쟤 뭐 돈 주고 들어갔겠지. 별거 없겠지. 타고났어. 집안이 좋나 보지. 이렇게 변명, 탓, 온갖 비난만 하게 돼.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비전문가와 전문가의 차이가 뭐냐면 비전문가는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담기만 해요. 근데 전문가는 그것을 말과 글로 표현할 줄 알아. 이게 바로 전문가의 삶이에요. 근데 이 전문가 위에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사람이 있어요. 그 어떤 사람이냐면 예술가인데 예술가는 거의 세상의 1% 정도의 숫자인데 저는 피카소를 되게 좋아하는데 만약 피카소가 이 그림을 그렸다, 이 표지를 그렸다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이 그림을 여러분 보고 있죠. 이걸 아마 누구나 그릴 수 있을 거예요. 누구나. 되게 간단하잖아. 저도 그릴 수 있어요. 근데 우리가 완성해서 그린 그림과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가치가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. 그 이유가 뭘까?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나무를 피카소는 갑자기 파란색으로 그렸어. 녹색 그리다가 파란색 그렸어. 여기를 왜 파란색으로 그렸는지 피카소는 설명할 수 있어요.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어. 모방했기 때문에. 그 예술가는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하면 비전문가는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쌓기만 하는 사람, 전문가는 쌓은 것을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, 예술가는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. 여러분이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삶을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 매일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글로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. 써야지 내가 설명할 게 거리가 생기잖아요. 그래서 매일매일 차곡차곡 성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글 쓰고 독서해라 얘기하잖아요. 근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글쓰기 독서를 강조하는데
뚜렷한 방법과 이유는 별로 찾지 못했잖아요.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, 왜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이 매일매일 쓰면 그게 여러분의 매일매일 역사가 되고 내가 비교할 수 있게 돼요. 우리한테 중요한 게 비교예요. 비교를 할 수 있어야지 내가 그때와 나와 지금의 나와 차이점을 알 수 있게 되죠. 그럼 생각을 시작하게 돼. 생각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생각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. 이게 선순환 된단 말이에요. 여러분이 일단 글 쓰는 삶을 시작하고 책을 읽고 쓰고 메모하고 SNS 운영하시죠. 그거를 이제 매일매일 써요.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되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이 1년 동안 20만 명 거의 20만 명 가까이 늘었다고 했잖아요. 그 20만 명 느는 동안에 똑같이 공평하게 또 어떤 숫자가 늘었을까요? 악플러는 지속해요. 엄청 지속해서 새벽 3시, 4시에 주로 활동해. 나 자는지 알고. 그 악플러들이 주로 쓰는 내용들이 어떤 거였냐면 그거 누가 몰라서 못하냐? 힘들어서 못하지. 다 아는 거 가지고. 이런 내용이에요. 이걸 되게 신랄하게, 되게 짜증나게, 기분 나쁘게 욕하면서 썼는데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맞는 사람만 남게 됐어요. 다 떠나고. 작가님, 이거 힘든 거 알아요. 근데 한 번 더 해볼게요.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태그 걸어서 우리 같이 해보자.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 인생에 내 삶의 소울메이트를 글 쓰면서 만날 수 있어요. 근데 글을 안 쓰면 못 만나지.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까. 글 쓴다는 것은 내 소울메이트를 내 삶에 초대하는 것이다.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제가 더 하나 자기계발 멘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여러분이 인맥을 100명 구성하려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100명한테 전화를 다 해서 다 만나고 커피 마시고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이거 계속 유지해야 돼. 100명이 생겨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긴 100명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? 내가 아는 100명. 내가 아는 100명이야. 근데 갑자기 내가 전화기를 잃어버렸어. 그럼 100명 어떻게 되죠? 없어져. 연락 안 와. 내가 아는 100명이니까. 만약에 여러분이 글을 써. 내 생각을 글로 맨날 써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그 글을 읽고 우연히 읽고 감동하거나 공감한 사람이 당신의 독자가 돼요. 그 독자가 이 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자기 지인을 또 초대해.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100명이 생겨요. 그 100명을 이제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? 나를 아는 100명. 내가 아는 100명이 아니고 나를 아는 100명. 그럼 이제 우리는 나를 아는 100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? 하던 거 하면 돼. 계속 글 쓰면 돼. 일상 살고 글 쓰면 여러분도 할 게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더 편하게, 행복하게, 기쁘게 사는 방법은 글쓰기에 있고 글을 쓰면서 공감하는 사람을 모으고 진짜 인맥을 쌓고 그 인맥이 스스로 몸집이 불어나게 해서 여러분은 그냥 하던 것만 계속하면 삶이 점점 나아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글쓰기에 있어요.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힘든 걸 다 견디고 하나하나 짧게라도 여러분이 쓰면 그걸 보고 사람이 오고 소울메이트가 되고 독자가 되고 당신을 아는 사람이 생기고 당신을 아는 사람이 제가 지금 인스타 하는 것처럼 제가 수많은 SS 하는데 다 합치면 거의 50만 명 될 거예요. 그게 제가 50만 명 초대한 게 아니에요. 저는 단지 글을 썼을 뿐이에요. 지난 10년, 20년 동안. 여러분도 글을 써라. 그러면 당신의 삶이 점점 나아질 것이다. 그래서 제가 이 책 뒷면에 썼잖아요. 당신이 글을 쓰고 싶다는 것, 그만큼 자기 인생을 조금 더 잘 살고 싶다는 증거다. 쓰는 만큼 우리는 더 나은 인간이 되는 법이니까. 이걸 제가 괜히 읽어드린 게 아니에요. 이 한 줄 한 줄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날이 갈수록 더 나아지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좋아하는 회장님 중에 정주영 회장이 있어요. 현대 고 정주영 회장이 있는데 하루는 정주영 회장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여쭤봤대요. 할아버지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에요? 어떤 성격일까? 정주영 회장이 되게 의외의 답을 해놨어요. 할아버지는 되게 소심한 사람이야. 우리가 생각하면 현대는 그 옛날에 마치 이 사업 하나 망하면 없어질 것처럼 진짜 진취적으로 도전했거든요. 근데 나약하고 소심하다? 약간 이해가 안 돼. 근데 우리가 그 한마디에서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. 저는 최고의 부정은 최고의 긍정이라고 생각해요. 이게 소심하다 연결이 되는데 정주영 회장 되게 소심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 될 것 같을 때 눈에 다 보이는 거야. 부정적인 요인이. 그걸 다 해소한 다음에 해결한 다음에 사업을 시작했어요. 최고의 부정적인
부정적인 눈으로 보서 최고의 긍정이 될 때까지 다 바꾼 다음에 될 수밖에 없을 때 사업을 시작한 거죠. 그게 소심하다는 이유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. 제가 이거를 하나 더 얘기하면 우리들은 항상 잘 되는 사람들은 된다는 계산을 시작해요. 된다는 계산을 시작하는데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도 촬영하고 있지만 줌 수업 촬영 제가 줌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. 보통 줌 강의 10시에 하는데 오전 10시에 하는데 제가 10분 전에 항상 커피를 내리고 이제 시작하는 루틴이 있어요. 근데 그날은 10분 전에 노트북 앞에 커피를 내리고 딱 놨는데 저도 모르게 딱 쳐서 커피가 노트북에 다 쏟아졌어요. 여러분 한번 그 감정을 느껴보세요. 어떤 게 느껴질까요? 짜증난다, 분노, 강의 망했어. 아, 안 좋아, 불길해. 근데 저는 항상 가능성에서 계산을 시작한다고 했잖아요. 이거 좋아. 이거 좋은 징조야. 이거 저는 이제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, 이제. 불가능 다 버려버리고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, 좋아. 일단 닦아야 되니까. 닦고 10분 동안 이 에피소드를 인사말로 활용해보자. 생각해보자. 그러면 이제 저는 될 가능성에서 이제 생각을 시작해요. 마이크 켜고, 화면 켜고 시작했어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혹시 졸릴 때 뭐 하세요? 커피 드시죠? 근데 저 지금 더 좋은 방법을 깨달았어요. 커피를 자판기에 양보하는 거예요. 자판기에 쏟아버리세요. 그럼 바로 잠 깰 수 있어요. 제가 방금 그거 해본 사람이에요.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에 나쁜 일, 안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져요. 다 결국에는 좋은 일이 되려고 생겼구나. 이렇게 다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. 이건 역시도 글쓰기 사색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건데 명징한 언어, 선명한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과다한 언어, 신조어, 그리고 불길한 거, 실패, 아픈 고통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희망을 봐요. 가능성에서 계산을 시작할 수 알기 때문에. 제가 하루는 사세기 자본이라는 책, 지금 절판됐는데 그 책을 내고 강의를 했는데 제가 그 책을 내고 되게 고생했어요. 고생해서 흰머리가 많이 났거든요. 근데 그걸 알고 있는 한 독자가 저한테 강연회에서 저한테 물어봤어요. 작가님 이 책 진짜 그렇게 고생해서 쓰셨다는데 얼마나 고생하셨어요? 저는 그래서 흰머리와 원고지 책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얘기했죠. 원고지에 있던 하얀 여백은 나에게로 와서 흰머리가 되었고 내 검은 머리카락은 원고지로 가서 검은 글자가 되었다.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꿨다.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럼 더 말이 필요 없죠. 이 책 제목이 그렇잖아요. 글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. 삶이 글이 되고 글이 삶이 되는 거예요. 제가 이효론 선생님도 마침 저한테 얘기했는데 이효론 선생님도 강의할 때 전혀 준비하지 않아. 자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. 그냥 와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네. 아, 그럼 이런 사람한테 얘기해줘야지. 바로바로 생각하는 거예요. 그걸 실천하면 살고 있으니까.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실천도 하기 싫은 건 나도 하기 싫을 만큼 힘든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해보면 좋을 거야 해. 자기는 안 하면서. 근데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에서 나온 말은 되게 다르다. 저는 누구든지 자는 사람 바로 깨워서 너 2시간 강의해. 그래도 2시간 정도는 바로 깨서 강의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. 좀 그렇게 늘 생각하거든요. 참고 문헌이 필요 없는 삶. 최고의 참고 문헌은 여러분의 삶이다. 그걸 기억해 주시면서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어요. 한 번 볼 때, 2번 볼 때 달라요. 여러분이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좋은 댓글을 한번 달아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쓰면 전 최고의 글쓰기는 댓글 쓰기다 생각해요. 댓글 쓰려고 하면 되게 어렵거든요.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상에서 느낀 것을 댓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? 여기에서 이제 글쓰기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마음에서 나온 댓글 한번 써보시길 추천합니다.